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요새 감기가 너무 독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멀리 파주에서 우리 귀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바질 농사도 짓고 있고요. 스마트팜으로. 바질. 네, 그리고 역사 강의를 어른도 아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민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장도 하시면서 네. 역사 선생님. 네.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네, 역사 강의는 계속 해오던 것이고, 이제 바질 사업은 남편이 이제 작년에 전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도와야 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투자. 그렇죠? 바질 그 농사는 괜찮나요? 농사 자체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초보다 보니 아직 초보로 겪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지요. 수확량 같은 게. 네, 수확량도 그렇고, 네. 농사라는 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바질 자체가 네,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자라주고 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네. 내다 팔 수준은 되나요? 네. 하신 지는 얼마죠? 지금 작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작년 4월. 1년 아직 안 됐네요. 네, 안 됐습니다. 바질, 지금 역사 선생님인데 지금 갑자기 농장 이야기. 바질을 하시게 된 이유는 있어요? 저희 남편이 원래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건축 쪽도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네, 그렇죠. 네, 남편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할지. 네. 근데 제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스마트팜으로 바질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그래도 감당할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거 저희는 타워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타워를 설치하고 수경 재배를 이제 좀 ICT로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 제어를 하면서 네, 물도 주고 빛도 주고 하는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제어하면서 키우는 것이 스마트팜. 네. 그러면 어떤 비닐하우스 안에 있나요? 비닐하우스 아니고요. 공장 건물이에요. 공장 건물. 네. 비닐하우스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외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이제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대신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건물보다도요. 건물은 이미 있는 것을 임대한 건데 이제 그 타워를 이제 설치하고 LED를 설치하고 네, 그런 것들. 세팅 비용. 네. 그렇죠. 많이 비싼가요? 네. 하지만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래도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분 포인트 뽑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몇 년 정도 보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사업 설명회 같은 것도 있어서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3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년은 정말 빠르게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아주 잘했을 때. 네. 스마트팜. 요것도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오늘 우리 민혜은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프로필 보니까 주로 이렇게 쓰신 게 하부루타. 네. 여기 무슨 말이죠?
네, 하부르타라는 거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뜻하는 건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의 가정교육 한다면은 특히나 밥상머리 교육 한다면은 이제 근엄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네. 어른들이 또 이제 조금 지시하는 것을 아이들이 따르는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네. 유대인들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대화하고 논쟁하는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생각을 넓혀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공교육으로 들어왔었다가 네, 이제 좀 약간 풀뿌리처럼 이렇게 돼서 부모들도 시작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부모 교육 서를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하고 냈었던 거예요. 일종의 교육 방식이네. 네. 좀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한 방식인가요? 아니면? 나름 유행하고 나름.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교육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막 흥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도 교육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지만 딱 한 번 제대로 이제 습관을 들이면 네,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받은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10년을 공들이면 100년이 행복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어쨌든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10년 정도는 조금 돛닦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질문이 되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더 힘든데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제가 공부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도 질문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이나 받는 상황일 때 예전에 비하면 두려움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저하고 지금 5년 동안 하다 보니 질문이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이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거부감 없고. 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엄마랑은 그렇게 돼도 네. 저기 학교를 갔을 땐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요새 학교에서도 공교육 안에 원래 처음에 공교육으로 들어왔었던 거라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새 교과서 자체가 질문을 되게 강조하는 교과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가 질문을 하다 보니 그런 거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오히려 그 질문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면은 이거를 왜 어떻게 또 다 대답하고 막 이래야 되지 할 텐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 같은 거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면 되니까. 네. 지금 그러면 애들은 몇 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7살 됐고요. 둘째는. 아직 미취학. 네. 네. 그거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까? 요 하브루타식으로 하면은? 가끔씩 이게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남다르다고 이게 이제 다들 똑같은 그런 이렇게 주어진 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또 그래? 그럼 아이가 답을 했을 때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생각은 없을까? 또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식으로.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잘 내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른한테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죠. 네, 계속 꾸준히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네요. 하브루타. 네. 우리 민 선생님이 지금 원래 이제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요 역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네네. 어떤 위인전이었는데 거기에 계백장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계백장군이 이렇게 약간 무슨 호피 가죽 같은 거 입고 되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면서 결국에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게 그 어린 마음에 좀 감명 깊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다가 이제 좀 한 2년쯤 지났을 때 김유신 또 전기를 읽었는데 주로 장군 쪽을 좋아하셨네요. 네네 좋아하는. 네. 근데 김유신 전기를 읽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황산벌 전투에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계백이랑 김유신이 만나네. 이런 연결의 묘미.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이 있으셨고. 네, 네네. 역사. 그래서 학교도 역사학과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선생님까지. 네. 야 대단하신데요. 그 역사를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고 이제 애들한테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역사 이제 제가 역사도 참 좋아했지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하브르타를 같이 이제 연결을 하니까 시너지가 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역사는 진짜로 외우는 그렇죠. 그런 과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렇죠. 과목이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아이를 낳고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될 때쯤에 그 하브르타를 접목했는데 역사도 보면은 되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뀌게 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유물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학설이 제기된다든가 근데 그런 유물이 나올 때 그다음에 학설이 제기될 때 다 질문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브르타를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진짜로 그냥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정말로 외우게 하는 그런 역사 수업을 했다면은 지금은 역사의 한 단편을 놓고서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역사는 가정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한번 가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혹시 이 역사 안에 요거 말고 얘가 이 뭐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은 사건의 뜻은 이렇다고 하지만 또 숨겨진 의미는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재미. 약간 야사까지 네, 저는 야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요새 그 현대인들은 이제 뭐 사극 같은 거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역사까지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역사를 좀 공부하고 알게 됨으로써 이점?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점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 아는 척하기 정말 좋고요. 어디 가서 그리고 그 아는 척을 했을 때 뭔가 저희가 한 가지 사건을 두고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이제 다들 현재만 놓고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사건만 놓고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비슷한 게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때는 그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때 잘못했으니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해결책 제시 하는데도 조금 유리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쪽으로 역사를 파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역사하고 이런 역사하고 비슷하네. 정말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나라도 다른데도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역사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 가는 데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고조선 여기서 요 정도요? 아니 그 전까지 가나요? 네, 그 선사시대 때도 얘기를 그래요? 하죠. 네. 네. 선사시대의 그런 생활상에서도 정말 되게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다 하지요. 공룡 있을 때부터. 공룡이요? 공룡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여튼 인간부터. 네. 그러시구나. 우리가 좀 전에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신채호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역사학자 중에서.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로 알려진 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요즘의 역사를 이제 가르치면서 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사는 이제 반복이 계속 되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그 역사 중에 과거를 잊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나아가기는커녕 이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거나 또 심지어 더 태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요즘 그렇죠,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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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실제로 아이들도 이제 역사 이야기하면 되게 관심 가져 하나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니요, 그냥 가르치실 때도.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던 것처럼 그렇게 막 진짜 줄줄줄줄 읽고 그런 식의 역사 배우는 건 정말 좀 지양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항상 모토는 재미. 재미있게. 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계백을 따로 먼저 알았어요, 제가. 네네. 근데 김유신을 이제 읽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황산벌에서 만날 때 애들한테 만약에 뭐 전 시간에 계백을 배웠어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 김유신을 배워요. 그래서 김유신이 황산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백 때 일부러 김유신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산벌이 딱 나왔을 때 애들한테 얘들아 황산벌이래. 우리 뭔가 익숙한 단어 아니니? 그럼 애들이 그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 저 알아요. 그러면은 그래 누가 생각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임진왜란하고 제가 전쟁사를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길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한 주로 이렇게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 역사가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 역사이기도 그렇죠. 해서 그래서 전쟁사를 40주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처음에 임진왜란 때 이제 아이들한테 예고를 해요. 임진왜란 때 얘들아 임진왜란 잘 특히나 휴전협정 얘기할 때 정유재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거하고 진짜로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또 일어난다. 그때 찾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선물 줄게 라고 얘기해요. 혹시 언제일지 아실 것 같으세요? 저요? 네. 글쎄요. 꽤 최근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전쟁? 네. 네. 그냥 저는 찍은 건데. 네.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전쟁인데 휴전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미국과 소련이 휴전협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아이들이 나중에 와 역사가 뭐 나아지는 게 없네요. 막 애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야.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 역사 관심이 있어갖고 전공도 이제 역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대학 때 배울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배움을 받을 때. 네. 그때는 그 하브루타 같은 방식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쵸? 네. 약간 강요, 뭐 이런. 그쵸. 암기. 저 대학교 가서 깜지 썼어요. 외워라. 이제, 어쨌든 우리 고서들은 다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치. 그거를 한문을 익혀야 된다라고 해서 교수님들 중에 몇몇 분께서는 한자 쓰고, 의문 쓰고, 해석 달고, 해석은 보고하지 마. 니네가 해. 그래서 그 깜지를 막 3번, 4번씩 써야 돼서, 네. 그래서 대학교 가서 내가 대학교까지 와서 깜지를 써야 돼. 그랬던. 어목한. 기억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역사 전공하면은 대부분 선생님을 하시나요? 이렇게 공립학교 들어가기는 참 힘들죠. 임용고시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잘 뽑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래서 저도 임용고사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었고. 네.
초등학교에 지금 역사 그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2학기 때. 네, 배우는 그 밑으로는 없고. 그게 이제 그런 주변 학문을 배운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마을이라든가 세계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3학년인가 4학년인가에 이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우긴 배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공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브르타 역사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은 그 주로 저기 선생님 애기들 말고 다른 애들은 뭐 학원 같은 데서 지금 수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줌으로?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도서관 같은 네. 데서. 그다음에 나라에서 이제 기리 문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제 도서관 또는 작은 책방들하고 이제 콜라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수업하시면? 그래도 여태까지는 아이들의 반응은 괜찮아요? 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여름방학 때 그 기리 문학으로 이제 파주 지역에 사는 친구들 모아놓고 파주 역사 첫걸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몇 가지 뽑고 그다음에 그 역사하고 연결되는 파주의 유물 유적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보는 수업을 했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번 정도는 이제 답사도 갔었고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 2학년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수업 마지막 날 한 친구가 선생님 진짜로 다음 시간부터 안 와요? 그래서 안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역사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선생님의 능력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유물 답사랑 연결되는 거는 사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몰라서 그렇지 은근히 주변에 살펴보면은 그런 역사 탐방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파주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때 하셨던 거 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혹시 고려 시대에 네. 국립호텔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립호텔? 네. 네. 처음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그게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호텔이? 네. 네. 그래서 해음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음원? 네. 해음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그렇게 문헌의 얘기로만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99년에 그 지역에 계시던 농부께서 기와를 발견하신 거예요. 해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와를. 그래서 이제 학계에다가 이제 보내셨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지역에 다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지금 광탄 쪽에 6mm 석불 근처에 네 이제 해음원 엄청 좀 꽤 넓은 규모의 이제 그 해음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굴을 해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유적지네, 유적지. 네, 유적지죠. 네.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하게 호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임금님이 거처하는 행궁, 그다음에 그 해음원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동 네, 같은 관리하는 이제 절에서 보통 그런 거 관리는 했다고 하거든요. 고려 시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찰까지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구성으로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립호텔이면은 왕 말고 이제 놀러 오는 사람도 묵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사신들도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나라에 큰 이제 기근이 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구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책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거기를 이렇게 그냥 터 작업을 해놓은 건가요? 현장에? 그쵸. 이제 그런 주춧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발굴을 해놨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방문자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해설사님께서 이제 설명도 하고. 네. 가봐야겠네. 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음원.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우리 저기 노래 한 곡 듣고 갈 시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청곡 좀 선곡해 오신 거 있는데. 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네. 뭐 좀 이야기가 담겨 있네? 제가 가수 이승환님을 팬이거든요. 좋아해서? 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까 하다가 제가 처음 좋아하게 된 그 시작인 곡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혜은 선생님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